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요즘에 금투세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물론 사실 투자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좀 생소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하면서 금투세가 유예가 됐었다가 이게 다시 뭐 폐지가 되거나 유예가 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어요. 일단은 저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금투세에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왜 반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금투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굉장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얘기를 드리지는 않겠지만, 자, 그럼에도 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했었는지 그 취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추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좋다 나쁘다의 얘기만 있지 이거를 왜 도입했느냐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법안은 제가 알기로는 2019년에 처음 이거에 대해서 논의가 나오면서 2020년 말쯤에 이게 법안이 발의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유예를 계속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첫 번째로는 요게 2020년도가 특히 그랬잖아요. 2021년도가 절정이긴 했지만 팬데믹 때 자산 시장에 호황이 굉장히 있었고 투자 수익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내가 일을 하면 뭐 하냐? 그냥 집 하나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 달에 막 수천만 원, 수억씩 이렇게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내가 일하는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따박따박 내는데 상대적으로 자산으로 얻은 이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굉장히 적다. 그래서 요 구조를 이해를 한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집도 없고 뭐 주식 투자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억울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어 계급을 바꿀 수가 없다. 나이가 많은 기성세대들은 자산으로 인해서 소득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만 뭐 국민연금도 내고 계속 노동소득도 내고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한다. 그래서 내가 버는 소득에서 세금을 많이 내다 보니까 자산을 모을 여력도 없다. 이래서 계층 간의 이동이 되지 않는 게 아니냐, 뭐 이러한 취지가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생산인구 감소에 의한 세수 부족을 채우기 위한 목적도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다 알고 있겠지만 지금 저출산 고령화가 되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한 1, 2년 전인가요? 최고점을 찍었다가 이제 계속 내려갈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많은 세금은 우리가 돈을 벌어서 그거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내는 게 가장 큰 세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일을 하는 사람 자체가 줄어든단 말이죠.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건 2022년에 난 기사인데요.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는 2060년에는 2020년 대비 43.3%가 감소할 전망인데, 제가 알기로는 요거는 낙관적인 전망인 거고요. 실제로 지금 데이터를 대입을 해보면은 43.3%가 아니라 절반 이하로 감소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출산율이 다시 올라간다라는 그 전제 하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 감소폭은요, 우리가 맨날 중국 심각하다고 하지만 중국보다도 우리가 2배 이상 심각한 압도적인 그러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자, 우리의 세금은, 주요 세금은 생산 가능 인구로부터 나오는 세금이 주입니다. 그래서 위와 아래에 있는 어린이와 노인은 지원 대상인데, 뭐 어린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해도 괜찮지만 노인이 2060년엔 저도 노인이에요. 노인의 수가 너무나 많은데 생산 가능 인구보다 노인이 훨씬 더 많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다 퍼주고 얼마 되지 않는 생산 가능 인구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걸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산이 많은 장년층 이상으로부터 세금을 걷기 위함이란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20대, 30대보다 아무래도 50대, 60대 그 이상인 사람들이 자산가인 경우들이 많아요.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투자 성과가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는 뭐 그런
조사한 것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이것저것 많이 막 공격적인 투자도 하는데,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여유가 있고 경험도 있다 보니까 투자를 잘 한단 말이에요. 부동산도 그렇고 이제 주식 투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가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생산 인구가 감소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생산 인구는 감소하는데 이렇게 부양해야 할 인구들은 훨씬 늘어나는 그러한 현상들이 눈에 띄는데, 나이가 많고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별로 안 내고, 하지만 이 자산가들은 자산이 불어나는 게 노동으로 불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폭이 클 수 있는데, 이거를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게 법이 처음에 생길 때 2020년도에는 이렇게 주식이 막 이렇게 올라갈 때였고, 21년도 막 이럴 때까지도 뭐 일하는 것보다 자산으로 재산을 불리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이런 게 있었는데, 22년도에 이렇게 주식시장이 꼬꾸라졌었죠. 그러니까 사실 주식이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는 거고, 부동산도 그렇고 투자라는 거는 위험 부담이 있는 건데, 언제나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으로 인해서 그러한 그 자산 소득이 계속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이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감이, 거부감이 좀 없었을 텐데, 뭐 실제로 투자를 하는, 특히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주식 투자로 인한 세금, 이익으로 인한 세금의 70%는 상위 1%가 낸단 말이죠. 자, 어쨌든 간에 이러한 취지가 기본으로 저는 금투세를 도입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좀 간과한 게 있죠. 뭐냐면은, 자,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세금을 많이 징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것처럼 상대적 박탈감이 되게 심하고, 부동산으로 인한 양도 차익으로도 세수를 거둬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세금을 올렸어요. 올렸더니 실제로 이걸로 인한 세금이 징수가 된 게 아니라, 세수가 늘어난 게 아니라 그냥 거래가 끊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기다리다 보면은 언젠가 세금 다 감면해주고 그렇게 할 거다 라고 믿는 사람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기다리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부동산 오래 한 전문가들은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정부가 이거를 부양하기 위해서 뭐 양도세나 이런 거 다 감면을 해줄 거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세수가 오히려 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자산 가격의 변동도 있기는 하지만 세금의 문제도 되게 크죠. 다주택자 규제라던가. 근데 이런 점도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은 한국 부동산만 보유한 경우가 거의 99%일 거예요. 물론 뭐 엄청난 사람들은 해외 부동산을 갖고 있기도 하겠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실 한국에 건물을 사고 내 근처에 있는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마찬가지로 세금을 올린다고 뭐 세수가 늘어나거나 거래가 끊기거나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사실 마음에 안 들면은 언제든지 미국 주식으로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금을 높이니까 그냥 거래가 끊겼잖아요. 세금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려고. 그런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냥 미국 주식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그만이라는 거죠. 물론 이거에 대해서 반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뭐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식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알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딱히 달러로 환전을 하지 않고 그냥 원화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미국 ETF에 투자를 하면 되니까. 그런데 ETF로 투자를 해가지고 수입이 생기게 되면은 금투세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달러로 환전해가지고 투자를 하게 될 텐데, 나이가 뭐 6, 70대 된다고 하더라도요, 주식을 계속 하신 분들이라면은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수익만 뒤따른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사실 저만 하더라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제가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제가 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냥 조금 이렇게 좀 주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트레이딩 하는 사람 말고요. 트레이딩 하려면 한국 주식 시장이 맞기는 한데, 그런 거 아니라고 하면은 오래 한 사람들은 미국 주식의 비중이 굉장히 클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ISA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 외에는 저는 거의 달러로 환전해가지고 달러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둘 다 ISA 계좌 한도를 늘린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약간은 한국 주식 투자를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ISA 계좌 한도까지만, 연금저축 계좌 한도까지만 한국 주식을 하고 나머지는 미국 달러로 환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걸 늘려야지 한국 주식에 들어가는 돈을 조금 더 확보를 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제가 도입 취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서 줄어드는 세수는 너무나 자명한데,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노인 세대들한테 세금을 걷기 위해서 금투세를 도입을 하는 거다. 그런데 이렇게 자산 소득으로 인해서 세금을 낼 정도로 똑똑한 노인들이라고 하면은, 부동산에 세금이 있으면은 그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좀 기다린다라든지, 기다리다 보면은 세금 없애줄 거야 라고 기다리는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래 뭐 제재가 있으면은 미국으로 넘어가지 뭐 해서, 이미 똑똑한 사람들은 미국 주식으로 다 넘어갔다. 네, 금투세가 폐지됐다라고 하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겠지만 저 같아도 안 돌아올 것 같기는 해요. 자, 근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일단은 출산율의 저하로 인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중요한 거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산업 경쟁력이 되게 좋고, 때마다 뭐 IT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반도체로 넘어가고 하면서 글로벌 트렌드에 잘 맞춰가지고 산업 구조를 잘 이렇게 바꿔오면서 산업 경쟁력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세계적으로 좋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이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달러 환율도 조금 안정화가 될 거고, 일단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로 인한 수입이 많이 들어와야겠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세수가 부족한 이유도,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내는 비중이 엄청나게 높았었는데, 삼성전자가 적자가 나게 되면은 우리나라 세수가 엄청나게 빵꾸가 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밖에서 수출도 많이 하고 뭔가 이렇게 수익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런 세금들이 없으면은 어디선가 고여를 짜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세금으로 여기저기서 하면 할수록 자본은 유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국가산업 경쟁력이 높아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때마다 우리나라 더 이상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 했었지만, 뭐 삼성이나 여러 가지 현대차나 여러 기업들이 발빠르게 항상 전환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반도체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미래 먹거리로 했었던 거는 2차 전지인 것 같은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지금 그렇게 앞날이 좋아 보이지는 않고, AI 반도체 때문에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혜를 봐야 될 텐데 그게 예전만큼 우리의 경쟁력이 큰 것 같지는 않다. TSMC에도 지금 많이 밀려 있고,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산업 경쟁력으로 인해서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살아나야 이러한 사실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까지 부동산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가 다 잘 됐었던 이유도 그렇게 밖에서 수출이 잘 되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기 때문에. 자, 어쨌든 오늘은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는 금투세의 뭐 좋고 나쁨이나 여러 가지를 떠나서 왜 이거를 도입하게 됐느냐라는 취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취지가 있으니까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저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저는 이미 국장을 떠나서 미국장으로 도망가 있는 상황인데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니까 이거를 도입하게 된 취지도 알겠고 뭔지도 알겠어요. 근데 이거를 도입한다라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하면은 뭐 부자들한테 돈을 걷어가지고 서민들이 더 잘 살 수 있습니다라는 그냥 포퓰리즘인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세수가 늘어나지도 않을 거고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지도 않을 겁니다. 그냥 이거는 부자들한테 돈을 뺏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할 수 없는 약속을 날리면서 그냥 포퓰리즘이죠. 네. 네. 조금이라도 투자를 해본 사람들은 그 법을 보자마자 그냥 돈 다 빼서 미국으로 가고, 저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